흔히 아래턱이나 입이 앞으로 나오고 긴 경우를 주걱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부정교합을 동반한 주걱턱의 경우 치과적인 질환으로 생각하고 교정치료만 하게 되면 아랫니가 윗니보다 들어가 보일 수는 있으나 턱뼈 자체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형수술, 바로 주걱턱 수술로 먼저 턱뼈의 위치를 제대로 잡은 후 치과적인 치교, 교정을 마무리해줘야 한다는 치료 정보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우리 환자분들께 맞는지 박형진 원장님 모시고 주걱턱 치아 관리, 오늘 이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원장님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은 유튜브도 너무 많고 컨텐츠들도 많고 기사도 많고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주걱턱이 무엇인지 살짝 이야기 나누면서 또 그런 경우에 치아 관리를 또 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순서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우선 주걱턱은 어떻게 뼈가 위치해 있는지 따라서 치아 관리 또 치아 교정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이 시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주걱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래쪽 하악턱이죠. 아래턱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위에 있는 턱에 비해서 성장이 빠르든지 아니면 윗턱의 성장이 부족하든지 위치가 이제 바뀌어 있는 좀 과도하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주걱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부종교합을 크게 나눠보면 일단 정상교합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정상적인 부분인데 이제 위치적인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일단 정상교합이라고 하면 윗턱과 아래턱의 성장이나 성장량이 비슷해서 보통 이제 어금니 첫 번째 제1대구치라고 하는 어금니를 기준으로 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앞니의 위치, 즉 송곳니의 위치를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요 기준에 맞으면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의 턱이 오히려 주걱턱과 반대죠. 성장이 많거나 아니면 아래턱의 성장이 부족해서 위턱의 성장량이 아래턱의 성장량하고의 차이에서 더 많은 경우, 더 큰 경우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옥니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위에 니가 조금 원래는 앞으로 살짝 위 앞니가 살짝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좀 들어가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돌출리라 그러죠. 네. 우리 그 방송하시는 분 중에 유재석 같으신 분들 보면은 네네네. 위에 턱이 이제 좀 많이 발달이 돼서 위에 치아 부분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위턱이 성장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난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걱턱이라고 해서 아래쪽 턱의 성장량이 아래쪽 턱 골량이 위턱의 골량보다 더 많은 경우 이제 물리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돌출리가 되면은 아래쪽 이의 위치가 윗니의 이 위치보다 좀 뒤쪽에 위치하는 거 많이 뒤에 위치하는 정상적인 관계보다는 네. 보통은 앞니 기준으로 해가지고 2에서 3mm 정도 범위 내가 윗니가 조금 더 나오면 정상적으로 보는데 그거보다는 깊이 더 들어가 있고 네. 거의 아랫니가 입 천장까지 이렇게 깊이 물리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두 번째의 돌출리에 해당하는 분들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또 조금 세세하게 나누면 두 또 서브 클래스가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자세해서 네. 시간상으로 보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주걱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물리는 게 윗니가 아랫니보다 오히려 들어가 있는 반대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앞니에서 나타나고요. 네. 성장이 비대칭으로 일어난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금니 쪽에서도 반대교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고요. 약간 성장이 불균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좌우 대칭에 있어서 네.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분들에 있어서 교정적인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위에 거꾸로 물리고 아래쪽 부분이 좀 많이 턱이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외모적으로도 조금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정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방문을 하시면 이제 많은 얘기를 듣고 오시게 됩니다. 네. 이거를 교정적으로만 해결할 것인가, 네. 그걸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양악 수술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성형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상악, 하악, 골에 이제 어떤 절제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또 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이거의 기준을 사실은 나누는 거는 이제 차이겠죠. 위턱 골 양의 차이, 또 위치하의 상대적인 아래치아에 대한 위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경증이면 어느 정도 봤을 때 이 정도면 안모적으로도 큰 약간은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정도면은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라 그러면 교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위에 쪽에 앞궁은 조금 작기 때문에 위에 치아는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그런 교정 치료를 하고요. 아래쪽은 좀 더 크기 때문에 앞니를 뒤쪽으로 당겨주거나 아니면 좀 기울여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물리는 게 반대교합은 아니고요. 반대교합이라고 해서 꼭 저작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이제 교합 물리는 것이 턱 관절이나 턱 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교정을 권하고 교정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많이 이제 밝혀진 바로는 물리는 관계 때문에 턱 관절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교합이 되기는 하지만 식사하시고 기능하는데 그리고 어떤 턱 관절의 건강상의 어떤 이유가 없다면 굳이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요거는 좀 개인적인 결정 사항으로 네. 이제 보통 많이 두게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조금은 저작 기능이 힘들고 즉 앞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앞니로 이제 뭘 자른다든지 절제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보통은 어금니 쪽에서만 교합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어금니가 많이 닳고 이제 조금 불균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턱의 위치를 계속 변화를 시키고 안정적이지 못하게 한다면 교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수술을 동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반대교합이라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부정교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혹시 반대교합과 부정교합이 같은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인지 이 시간 잠깐만. 네네. 네. 부정교합 안에 네. 반대교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군요. 부정교합이 큰 범위를 나타내고요. 네네. 그 여러 가지 부정교합 중에 반대교합이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주걱턱인 경우에 이제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는 게 반대교합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선 우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네. 치료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환자에게도 초이스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것인지 이제 네네. 저작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네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는 글쎄요, 이게 외적인 상으로는 확실하게 저분이 주걱턱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환자분 본인 자체가 주걱턱인지
모르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네. 이거는 지극히 특히 이제 우리 심미적인 부분, 네. 외모죠. 외모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다르고요. 네네. 그냥 봤을 때 저분은 참 미인이시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강 검진을 해보면 반대교합 있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네. 미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항상 V라인이든 얼굴이 약간 달걀형이든 네. 이런 여러 가지 미의 서구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안모를 보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래쪽 턱이 조금 발달을 하면 조금 더 얼굴이 길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안모적으로는 전혀 외모적으로는 못 느끼지만 이제 교합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이제 본 적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가 물리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전혀 불편감을 모르셔서 이제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런 네네. 부분들이 어떤 외모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교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반대 교합을 가진 또 경우에 혹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주제 제목이 주걱턱 치아 관리다 보니까 혹시 그런 구강을 가지신 분들 안에서 좀 더 염증이 더 많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그거는 네. 별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구강 위생 관리는 네. 본인의 어떤 구강 위생 습관 또 기술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치과를 내원해서 정기적인 클리닝 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요인하고 많이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주걱턱이 있다고 해서 구강 상태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 오히려 부정교합 중에 이제 이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삐뚤빼뚤 어긋나 있는 경우에 이제 구강 제대로 된 구강 위생 관리가 힘들어서 그렇죠. 생기는 부분들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주걱턱 있다고 하시더라도 치아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걱턱인 경우에 또 이런 궁금한 질문을 받게 됐어요.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네. 혹시 이런 경우에 주걱턱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시술이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정이 먼저인지 이제 네, 이런 네,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우선적으로 교정을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치아가 상실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발치를 했다면 교정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일 여기에 양악수술까지 플랜을 하셨다. 그러면 그 네. 모든 것이 끝나고 교정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입니다. 치료 순서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치아는 교정력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생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치아의 위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힘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젊으셨을 때는 이가 고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저작이라든지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또 나이가 드셔서 이가 다시 앞니가 삐뚤어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런 것처럼 치아는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유기적인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치아는 항상 움직일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임플란트는 뼈에 그냥 그대로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아를 움직이게 돼버리면 임플란트는 안 움직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임플란트랑 움직여진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치아를 만들 때 치아와 치아 가운데다가 대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생기면서 저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를 그 위치로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진짜로 아주 심각하게 그 부분이 방해를 하고 있다면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교정, 이거는 주걱턱이기 때문에 반대교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요, 교정을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교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교정이 다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중에서 이제 부분 교정만 해서 앞니 부분만 해서 근데 어금니에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임플란트 쪽에는 어금니 쪽에서는 치아를 움직일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해서 수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경우라 그러면은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제 경우에 있어서도 반대 교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앞니 쪽이라기보다는 어금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하나 재밌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계획하다 보면 제2 대구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실패가 많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주걱턱을 이제 그러니까 주걱턱이라니까 조금 어감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반대 교합이 네.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임플란트를 계획할 때 특히 이제 위쪽의 제2 대구치 부분은 이제 거의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위치 자체가 아래쪽 치아에 비해서 조금 더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거에 뒤에 있는 치아가 발치가 돼서 없다 그러면은 그 위치는 정상 교합분들의 사랑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사랑니에 임플란트를 안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쪽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랑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일 이제 양악 수술을 이제 하셔서 아래쪽 치아의 위치를 좀 더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 그러니까 그 사랑니에 해당하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있어서 그걸로 저작을 하고 계시다가 양악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예 그 사랑니의 위치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신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교정이나 양악 수술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거와 맞춰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 치아가 빠진다거나 네. 이렇게 없으면 임플란트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구조상 저희가 무언가 이렇게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우리 치과 선생님과 상담을 먼저 하면서 좀 긴 이런 플래닝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도 봤었어요. 교정 대신 임플란트로 이렇게 교합을 맞춘다 뭐 이런 것도 봤는데 그건 뭘까요? 원장님. 글쎄요. 그냥 들은 말로만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네.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앞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만약에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거를 이제 그 자료를 읽었을 때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아무래도 치아가 움직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네. 저도 제가 느끼거든요. 저도 제 치아를 볼 때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 같고 이동을 한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저작 기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네. 지내게 되고 근데 이게 올바른 치아라고 말하기에는 이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만약에 저작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임플란트도 그 이미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맞춰서 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네네.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 경우에 있어서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거는 소구치 부분,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 두 개가 네. 하나가 공간이 부족해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작 기능을 담당하던 부분이 근데 이분은 그쪽으로 음식을 씹는 게 효율이 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치아 두 개가 엇갈려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 치아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네.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는 약간 밖으로 오히려 빠져 있었고. 아, 네네. 근데 이제 뭐 충치나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했는데 요 사이에서 충치가 이제 생긴 거죠. 네. 그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삐뚤어져 네네. 있으니까 칫솔도 잘 안 닿고 치실을 열심히 쓰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잘 하기가 힘드셨고 그래서 한쪽의 치아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이제 바깥쪽으로 위치한 치아는 보통 기능을 하고 안쪽으로 쓰러진 치아는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쓰러진 치아도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반대교합의 그게 개념이 강했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안쪽의 치아는 멀쩡하고 바깥 거는 썩었으니까 바깥 거 썩은 걸 빼내고 이 치아를 돌려 세워서 기능을 한다. 요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안쪽 거는 기능 못 하니까 바깥쪽은 다 썩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발치를 한 거죠. 그리고 공간은 이제 하나의 임플란트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걸로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교합을 맞춰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싶네요. 그러니까 앞뒤를 조금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치아 상태 그 구강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네네네. 네, 맞습니다. 주걱턱의 원인을 찾는다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네, 또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성장 과정에서 이제 뭐 습관 네. 아니면 자세 이런 네. 부분에서도 있을 텐데요. 네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이 많은지 뭐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네. 싶어요. 보통 하악 성장, 뼈의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가족력을 보시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비슷하게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 누구나 다 주변에 있는 친척들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데 유독 본인의 자제분만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분들을 놓고 보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특히 어릴 때 이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되는데 이제 그 영구치가 특히 앞니 이제 한 7, 8세쯤 됐을 때 네네. 6세에서 한 8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앞니가 나오는데요. 앞니가 나오면서 이게 자꾸 아랫니랑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방향이 제 네.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잡혀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윗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쪽 치아가 조금 더 너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다물었을 때 그 치아가 부딪히니까 그리고 어금니는 안 닿게 되고 네. 그러니까 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씹으려고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밉니다. 들어갈지는 않으니까요. 아, 그렇죠. 앞으로 내미니까 계속 앞니 그러니까 턱을 자꾸 앞으로 빼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걸 잘 인지 못하시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시면 이제 아래쪽 반대교합이 생기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래쪽 뼈의 성장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걸로 이 뼈의 성장은 근육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근육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턱의 위치를 잡아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 버리면은 네. 반대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근육은 그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뼈가 이제 그 방향으로 자라나게 계속.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부딪히는 부위 간섭만 좀 없애주면 애가 다시 이제 턱을 안으로 집어넣고 저작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성장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네.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간섭을 없애는 방법이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대고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해서 치아가 그 힘이 다물어지는 힘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제 위치로 잡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간단한 어떤 장치나 시술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네.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 애들이 턱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초반에 조금 인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잡아주는 성장의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성장의 양을 좀 촉진시키는 될 부분이 있으면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억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억제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교정 장치가. 뭐 과거에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끼고 있었죠. 네. 뭐 학교 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 철사 막 나오고 막 이런 네네. 것도 있고 아래쪽에다가 턱 받침 놓고 뒤에서 머리 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반대교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쉰캡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턱 있는 부분에다가 뭘 두고 이제 고무줄의 힘에 의해 가지고 뒤에 머리 쪽에다가 장치를 딱 놓고 그 부분이 앵커로 해서 아래쪽 턱을 계속 뒤쪽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후하방으로 이제 변화를 좀 시켜주는 거죠. 네. 아니면 윗턱이 성장이 부족해서 이제 아래쪽 턱보다 이제 좀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윗턱 성장을 좀 빼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끼고 네. 뭐 이렇게 물고 계시는 애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성장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 네.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게 되면서요. 생각이 드는 게 좀 더 일찍 발견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런 습관성이라든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네, 좀 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게 그렇죠. 되네요. 네. 네.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일단 반대교합이 어떤 원인인지를 한번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골 성장에 의해서 이런 반대교합이나 부정교합이 생겼다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시더라도 어떤 수술적인 요법도 한번 고려를 같이 하시고 마음을 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